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취재됐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살짝 외곽에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을 저희가 골고루 봤는데 요즘 시장 일을 보면은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테마 연임 취재해 오셨을까요? 네, 시장이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파파라치 로봇, 또봇, AI, 의료, 인공지능 이어왔고 배터리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한 번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손이 안 간다라는 말이 나온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오늘 2차 전지라고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워낙 뉴스가 많고 튀는 종목군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2차 전지를 본다라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실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아직 덜 오른 2차 전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테크를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제작 전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완료한 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코인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다가 딱 수식어구를 드렸습니다. 덜 오른 2차 전지라는 수식어구를 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너무 고점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지 TSI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조정의 눌림목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보듯이 코인테크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들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다 위험하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에 아직까지 수급이 몰리고 있다면 2차 전지에서 남은 룸을 공략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아직까지 덜 오른 2차 전지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어디까지 돌파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도로에서 전기차가 50%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우상향 커질 수 있는 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도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세가 확장되고 분산돼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내가 덜컥 올라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SBB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변동성에 노출되기 쉬운 공격적 투자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추세선을 쫙 그어놓고 58만 원 언저리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안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면 추세선 하단에서 내가 한번 잘 모아놓으면 순환매 속에서 장비든 소재든 내 차례가 오는 2차 전지를 한번 잘 발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섹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 덜 오른 종목 하면은 기준선이 조금은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이 기준점이 없이 애매모호해진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봤을 때는 지금 덜 오른 종목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2차 전지 내에서 덜 오른 종목이라는 기준점은 정확히 뭔가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덜 오른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분출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꾸준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기준선이 200일선이든 60일선이든 중복적으로 관찰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주식 파파라치에서도 IT센이나 텔레칩스나 현대무벡스나 이런 종목들을 본다면 200일선을 기준으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잠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 200일선에서의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이 1차적으로 관찰이 된다거나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겪는 와중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 200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된다. 거기가 다시 한번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한 번 슈팅이 나오고 시세가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온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면 어디선가 지지선을 잡아갈 텐데 그 지지선이 혹시나 200일선은 아닐까?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매물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고 관찰이 된다면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자금이 몰리고 있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파라치 공략주는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조금 리스트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기준점에 맞았던 그 종목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대략의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덜 오른 2차 전지주 말씀을 드리면서 신성 델타테크, TSI, DI동일, 테슬라와 로봇과 배터리를 조금 공통 분모로 삼아본다면 아모그린텍 그리고 코인테크까지 이 5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시세가 분출한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TSI 오늘도 좋았고요. DI동일 그리고 코인테크 모두 다 조금 덜 올랐지만 실체와 실적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등이 하나하나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가격적 모멘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가격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곳이 손실보다는 수익에 가까운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실체가 있으셔야 되고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가시적 모멘텀 이 기업은 미래에 어떤 먹거리로 한 번 더 시세와 리레이팅, 재평가를 도모하고 있는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진다면 조금 더 용기 있게 바라볼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안에서 공략주도 찾아볼 거고요. 코인테크와 같은 경우는 저희 AS도 받아봐야 되니까요. 장 마감 후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야기 추가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마무리할게요. 양대지수 조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막판에 코스닥이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지수와 함께 종목 수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월 21일 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화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온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후로 넘어갈수록 주요 종목들의 시세도 고점 부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수도 고점보다는 저점에 가깝게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닥이 파란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이 오전에 나온 2399선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후퇴한 구간에서 그러나 빨간불은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은 0.38%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살짝 불안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구간에서 보합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고점 부근보다는 저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면 고점 부근간 7포인트 정도 내려간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탄력이 약화된 구간에서 그래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양대지수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간불이 확인이 됩니다. 강하지는 않지만요. 자,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연속선상에서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 주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팔자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사고 있는 섹터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과 함께 통신, 화학도 같이 사는 모습, 그러니 공통 분모는 좀 많았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파는 물량을 쏠림은 IT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3선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좀 움직임까지 이번 주는 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1111원 선에 원달러 환율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외국인은 팔자세, 그러나 2천억 원 넘었던 장중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만회하는 듯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안에서 강력한 매도 주체는 외국인, 그리고 맞서는 쪽, 사는 쪽은 개인, 그리고 관망하는 약간 갈팡질팡하는 포지션은 기관 쪽에서 오늘 나온 걸로 코스닥 쪽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도 빠르게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대형 IT주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는 장중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역시 후반 들어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삼성전자 역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미미했고요. 2차 전지주는 좀 각계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역시 저점에 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으로 0.25%로 강한 상승 탄력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마저도 파란불경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에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음에도 크게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현대차 3인방 가운데서는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1%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소비 섹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쪽은 그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성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 서화헬건강이 2에서 3% 상승 곡선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엔터게임도 중국발 모멘텀으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중국 판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넷마블이 6.3%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쏠림이 가장 강력했던 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KT 계열사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스타링크와 협업한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많이 올랐던 탓인지 막판에 반응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나온 SK텔레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4% 정도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빨간불도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지수 연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군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지금 머니맵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평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오늘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뜻하지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위원님의 시선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시장을 조금만 다시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에서부터 CPI, PPI, 그리고 이제 3월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벤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보면서 3월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월 달 모멘텀 투자 레터의 캐치프레이즈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결론은 뭔가요? 꽃은 필 수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고요. 3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FOMC 회의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연준의 샤워실의 바보 같은 이야기와 결정만 없다 한다면 금리 동결이든 25bp 인상이든 시장은 일부 소화의 선 반영을 거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PI부터 고용보고서, PPI, FOMC 회의까지 일정 부분 시장은 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난 금융위기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강경하게, 조금은 신속하게 이 해결책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현재 예금, 예탁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라는 검토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금융위기를 재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소화의 과정을, 수습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FOMC만 잘 견디고 나면 다시금 방향성 재정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장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봄이 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그러면 계좌의 봄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2차 전지 내에서 덜 오른 종목 봤잖아요. 자, 이번에도 5개 좀 리스트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 공략 포인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공격적인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 제가 오전 11시 20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세선을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구간이라면 우리가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이렇게 상승의 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DI 동일을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언저리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모습을 차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곳에서 수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도전을 해본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DI동일은 우리나라 알루미늄 양극박 매출액 국내 매출 비중 1위 기업입니다. DI동일의 자회사 동일알루미늄인데요. 회사 이름에 알루미늄이 적히지 않다 보니까 사마알루미늄이나 롯데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동원시스템즈나 이쪽 기업으로의 조일알루미늄이나 이런 기업들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으나 언제부턴가 DI동일의 자회사 동일알루미늄이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고 벌써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그 저점에서부터 약 70%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공시를 열어보면 독일의 알루미늄 압연기 제조사 아켄바흐로부터 압연기 세대와 절단기 1개의 증설에 대한 LOI 체결에 대한 자율 공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남아 있고요. DI동일은 전통 산업으로 속하는 방직 산업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본다면 알루미늄 쪽 매출과 영업이익의 69.9%, 영업이익 비중의 70%를 알루미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통 방직 산업에 주고 있던 프리미엄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알루미늄 쪽으로의 프리미엄을 준다면 PER 적어도 20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그리고 압연기 공식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본다면 적어도 3만 원까지는 한 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23,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요. 매수 단가에 대해서는 25,0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에 대한 도전 해보시면 좋겠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좀 떠서 출발해도 잡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매수 가격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까요? 그거 하나만. 오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떠서 출발했지만 종가는 25,500원으로 음봉 마감을 했듯이 떠서 출발할 때는 잠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길게 보유 관점 가능하다. 매수는 조정 시 매수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지 시간 여기까지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